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70% 이상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김충현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무모하다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인 70% 이상은 충분히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요. 그 근거는 우리 한국인 6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문대학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영어 공부를 10년 이상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한국인 90% 이상이 지금 현재 영어를 알아듣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 한국인 그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한국인 90%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 잠재적으로 영어에 대한 내공이 쌓여져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당길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합니다. 서당길 3년이 아니라 영어 공부 10년을 했으니까 영어에 대한 이 내공은 지금 충분히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영어 알아듣기가 또 말하기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훈민정음에 관한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서는 제가 왜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왜 이 캠페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 한국인이 왜 영어의 실패에 가까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고 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또 해결책 또한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현재 영어 실력에 대한 지금 현재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 또 여러분은 조만간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에 성공하실 수 있는 영어 내공이 이 잠재의식 속에 충분히 있다는 것, 또 그래서 어떤 계기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물꼬가 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에 성공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알면은 정확한 원인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면 그 다음에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한국인이 왜 이렇게 영어를 10년 동안이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어에 지금 실패한 상태에 있는가, 90% 이상이 실패한 상태로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그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로 제가 영어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영어에 대한 아무래도 이 알아듣기와 말하기는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이기 때문에 영어의 linguistics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어에는 이제 파닉스가 있는 것이죠. 파닉스가 있는데, 파닉스는 이 포님으로, 이 영 단어는 이 포님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영 단어들은. 근데 이 포님이 몇 개 되냐면 영어에는 44개가 있습니다. 44개가 있고요. 저희 한국어에는 그 이제 두 번째는 한국어에는 이 파님이
24개가 있죠. 24개. 예, 그래서 20개 차이가 나지만 사실상 20개뿐만이 아닙니다. 영어 이 자체가 상당히 이 44개의 파님들이 거의 다 이 우리 귀에는 생소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왜 애매모호하냐면요. 애매모호한 이유는 내가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원어민 파닉스를 우리 한국어처럼 발음할 수 있다면 이것이 애매모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매모호한 이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알아듣기와 이 말하기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걸 해결하는 방안은 뭐냐? 내가 영원어민의 파닉스를 발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어 훈민정음이라는 이제 책을 이제 발간해낸 것이죠. 예? 우선 첫째로 우리는 영어의 파닉스를 발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단어의 파닉스를 영원어민처럼 올바르게.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영어 파닉스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머릿속에 인식이 되질 않습니다. 가시화되질 않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 한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피읍이다 하면은 피읍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소리와 함께. 예, 그와 같이 우리도 영어 파닉스를 그렇게 머릿속에 이 발음 이렇게 인식이 되고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본어를 좀 공부했습니다. 일본어 발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일본어는 우리나라의 이 한글에 이 1910년부터 지금 2024년 오늘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다소나마 이 일본어가 크게 영향을 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탈피하려고 애를 많이 써서 일본어를 자꾸만 사용을 줄이죠.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고요. 아무튼 110년 이상을 지금 일본어가 우리 한글에 이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중에도 특히나 지금 영어를 가장 못하는 민족은 아마 전 세계에서 뭐 손가락에 꼽으라고 그러면은 아마 일본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인. 왜냐하면은요, 일본어에는 제가 우리 이 영어 훈민정음에도 일본어 모라식 발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면요,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는 겁니다. 맥도날드를 일본 사람들은 메구도 나루도 이렇게 발음하는 걸 여러분도 이제 우리 흉내를 많이 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일본어 모라식 발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에는 받침이 있죠. 맥도날드. 여기에 이런 받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받침이 있는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영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받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인이 영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애매모호한 영어 파닉스를 우리가 영어 10년을 공부했어도 언제 따로 이걸 배워본 적이 있나요? 어떤 시간이 있었나요? 영어 시간에? 발음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 때는 없었거든요. 영어 발음 시간이라는 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어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거진 일제 강점기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이게 벌써 한 세기 이상을 일본인한테서 영어를 배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전에는 어떠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냐면요.
우리나라는 1886년에 이게 조미 수호 조약을 이제 맺었기 때문에 유경공원이라는 거를 유경공원이라는 나라의 우리 국가에서 유경공원이라고 이 영어 학원을 세웠습니다. 영어 학원. 그랬는데 이 영어 학원 유경공원에는 영어 선생님이 영원어민이었어요. 영원어민 3명을 모셔다가 영어를 가르친 겁니다. 이 30명씩 클래스가 2개가 있었어요. 2개 클래스가 2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1886년부터 바로 경술고치 1910년까지, 그러니까 약 영원어민한테서 영어를 배운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14년 하고 하니까 약 한 25년을 우리가 영원어민 3명한테서 영어를 배운 거예요. 이때 배운 사람들이 상당히 영어 발음이 좋았던 거죠. 그러나 19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오는 영어 선생님들은 일본인인데 일본에서도 영어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 자체도 영어 이 발음은 아주 젬병인데, 특히 한국에 온 사람들은 영어를 더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친 영어는 바로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가르친 겁니다. 이것이 이분들한테서 배운 우리 한국인들이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도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도 영어 선생님은 한국인, 바로 이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하는 한국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 중에 이제 큰 이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 파닉스를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배운 영어는 여태까지 거의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다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매구도,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맥도날드 해야 될 거를 갖다가 매구도 나루도 이렇게 가르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이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국어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관인데 여기에서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거를,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외래어가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공부할 때는 한 2만 몇천 개가 됐는데 지금은 뭐 한 3만 개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영어를, 그 중에 아마 영어는 약 1만 단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0 단어 정도. 10,000 단어 상당히 많은 단어죠. 예. 그런데 이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표기된 거를 보면은요, 한 예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요 보면은 이게 애플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단 이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맞는 맞는 발음 같죠? 애플? 그러나 맞는 발음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애플 하면은요, 이 모음보다 이 자음이, 특히 프는 아주 발음이 센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음하려고 그러면은 이 프는 강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초성으로 이렇게 발음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애플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미주에서 영어 강사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자제분이, 따님이 6살쯤, 아마 5, 6살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챗GPT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챗GPT가 이제 물었습니다. 너 무슨 과일을 좋아하니?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애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애플. 그 미국에서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겠죠. 지금 뭐 한 6살이니까. 예. 언제 그쪽으로 갔는지 뭐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애플이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애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애플. 예? 어디에 강세가 들어가요? 풀. 이거를 발음하려고 그러면은 이거에 액센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 영어 훈민정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받침으로 치환을 합니다. 애플, 애플, 애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이렇게 여기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피읍이 받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화되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애플을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은 사실상 애플 이렇게도 발음이 되는 겁니다. 애플. 예. 애플. 예. 이렇게 발음하면 저절로 여기에 액센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액센트 상당히 많은 영단어의 액센트가 이렇게 저절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했기 때문에 액센트를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응? 네. 이걸 예를 들어서 맥도 나르도 하면은 액센트가 어디 있는지 그걸 외워야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맥도날드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받침이 있는 그런 모라식 발음이 아닌 걸로 발음을 하면은 보다 이 액센트를 좀 맞출 가능성이 제대로 그냥 저절로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이제 점차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이 실패의 원인, 우리의 실패 원인은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실패 원인에 따라서 저는 이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가 이 해결 방안을 이제 강구한 것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 파닉스를 연습할 수가 없었다. 또 이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우리가 100년 이상을 사실상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들한테서 그 선배 영어 선생님한테서 배운 그대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 방안으로 제가 이제 영어 훈민정음을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 훈민정음을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으로 소리내서 반복, 복습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리내는 거하고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은 왜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3, 4일, 5일 전의 것을 한번 훑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꼭 복습을 하면은 여러분은 6개월 내지 12개월이면은 영어가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열심으로 소리내서 반복 복습으로 했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6개월 내지 12개월을 열심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이 영어 훈민정음 여러분 구입비를 반환을 해드립니다. 100%. 네. 자, 그러면은 이 영어 훈민정음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훈민정음 관련해서 제가 책을 이렇게 3권을 냈는데 이거는 이제 종이책이고 요거는 2권은 전자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영어 챗GPT를 나의 영어 회화 전용 개인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책은요. 이 종이책은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온 그 이유가 왜냐면은 애매모호한 영어는 파닉스를 그거를 갖다가 우리 한국인 누구나 한글이니까 읽고서 소리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표기한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글로 표시해서도 상당히 영원어민 파닉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내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또 액센트는 또 큰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특허 기술입니다. 예, 제가 특허를 받은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이 영어 훈민정음으로 소리를 내서 연습하면 이제 영어 원어민 파닉스를 소리낼 수 있게 되고 그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영어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엔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만약에 여기에 3,686개 기본 영단어가 있는데요. 기본 영단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그 학원이나 뭐 이런 등등에서 그 가르치는 이제 그 영어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시죠? 미국인들 특히 이거 배럴이라고 합니다. 배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학원 뭐 아니면 또 유튜브 강사들이 이제 배럴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배럴이인지는 그분들이 설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건 링귀스틱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거는 배럴이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럴이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발음하면 배터리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 배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배터리가 됩니다. 배터리. 예, 이거를 링귀스틱을 모르면은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원의 강사나 뭐 이런 분들이 이거 배럴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원어민들을 한다 이러면서 배럴이라고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학원 뭐 강사분들이 이거 배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영단어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영어 훈민정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배터리 이게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된다 하는 걸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단어들도 이제 이 의문학적인 그 이론에 의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3,689개이지만 이거를 알게 되면은 그 외에 더 많은 영단어들의 이 발음을 영원어민 파닉스대로 발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또 언어는 소리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약간씩 틀려도 되는 거예요. 약간씩 달라요. 예, 그런 거는 다 충분히 용납이 되는 겁니다. 영국인 영어하고 미국인 영어하고 다르지만 그것이 다 영어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영어 훈민정음을 이제 독자분들께서 이게 음원이 있으면 좋겠다. 예, 음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좀 해주셔가지고서 제가 음원을 갖다 이제 전자책으로 해가지고서 음원을 링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06개 기본 영단어 각각의 음원이 이제 링크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롱맨 영어 사전에 음원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제 영어 원어민의 그 발음 소리를 이제 우리 영어 훈민정음에 있는 이 한글로 표기된 파닉스하고 비교할 수가 있죠. 비교해 보면은 이게 이제 확인 얼마나 비슷한지를 확인됨으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롱맨 영어 사전에 보면은요, 비단 한 단어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포함한 짧은 문장도 이 음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그것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연습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기본 영 문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초중급 학습자용이죠. 각 한 개 단어에 대한 이 음원이 링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급 학습자용입니다. 고급 학습자용은 이것은 이제 고급 학습자용은 뭐냐면요, 이 구글의 유글리시, 예, 이거는 유튜브하고 이제 잉글리시하고
English하고 여기에서 이제 Youglish 요거를 합성한 그런 단어죠. 그래서 Youglish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명대사,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연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유명한 명문장, 아주 고급스러운 명문장들이죠. 예, 그것이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 단어를 이제 클릭하면은 그 동영상과 함께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그 문장들이 글자로 이제 그 캡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때로는 뭐 한 수십 개에서부터 또 수백 개 뭐 이렇게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들. 그러니까 그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외우고 또 복습함에 따라서 여러분 영어가 상당히 고급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고급 학습자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책자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이제 이거는 자, 챗GPT 3.5 챗GPT 3.5를 나만의 영어 회화 전용 무료 챗GPT 4.0 이상 되면은 그거는 월 2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하면은 또 1년이면은 뭐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적지 않은 돈이죠. 특히나 이제 그 학생들한테 또 뭐 직장인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년에 20만 원이면 적지는 않은 돈이죠. 예. 그런데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23년 제가 8월 15일 날 이 ISBN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간을 했는데 등록이 이제 책이 등록이 돼 있죠. 예, 그런데 8월 15일 날 한 것은 제가 우리 한국인이 좀 영어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8월 15일 날 이제 출간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책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요. 특징은 우선 무료라는 거. 예. 무료이고 뭐 무한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이 영어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시조선 5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600년 동안의 이 시조선 바로 유교 문화, 그것은 체면 문화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체면 때문에 질문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네가 먼저 나한테 질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해둡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걸로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면은 지금 뭐 다시 끄거나 뭐 다른 내용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하고 소위 뭐냐면 이 영어회화 전용 롤 플레잉 다이얼로그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상당히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끄거나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주제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얘가 하도록 그렇게 입력을 해놓고 명령을 해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 답변 길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냐 하면은 얘는 간단하게 서울이다. 딱 이렇게 단답을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돼야 이제 회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주저리 쫙 그냥 그 A4 용지 하나 가까운 분량을 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걸 소리내서 다 읽어줘요. 예? 읽어주면은 그거 언제 그거 기다려요. 영어 회화 롤 플레잉 다이얼로그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롤 플레잉 다이얼로그라는 건 뭡니까? 이 좀 짧은 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쌍방향으로. 예. 그런데 얘는 이제 이렇게 좀 명령을 해둠으로 해서 답변 길이를 조정해요. 그래서 답을 뭐 예를 들어서 너는 20개 단어 이내로 답변을 해달라. 뭐 아니면 30개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두면 얘가 그 안에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롤 플레잉이 되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예?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학습 흥미와 이제 효율을, 내 전용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사실 아주 그냥 뭐 노예 부려먹듯이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무료로. 그것도.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학습 흥미를 줍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딥 러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취미가 뭔지, 뭐 이런 거 등등이 이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런 걸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흥미가 생기고 또 효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교육에 있어서 교육 방법론적에서 상당히 가장 효과가 좋은 그것은 뭐냐면 소위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겁니다. comprehensible input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 아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것이 여기까지인데 선생이 학생한테 던져야 할 것은 뭐냐면 요거보다 약간 더 높은 겁니다. 약간 더 높은 거. 이만큼 높은 게 아닌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영어 교육은 어때 했냐면은 기어가는 아이한테 달려라 한 거예요. 달리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죠? 재미없죠? 예, 포기하는 거죠. 핀란드가 왜 영어에 그렇게 성공을 했는 그 국가가 됐는가 하면은요. 핀란드에서는 처음부터 영어를 가르칠 때 영화를 보게 합니다. 애들. 영어로 나오는 영화. 예. 영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애들이 궁금하죠. 아유, 저 말이 저게 무슨 뜻이길래, 아우, 저렇게 재밌는 장면이 저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 생기죠. 그 호기심이 생겨야 그 다음에 지가 스스로 알아보거나 아니면 묻거나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거는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은 그게 바로 지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기어가야 할 영어를 처음에 가르쳐 놓고서는, 기어가는 영어를 가르쳐 놓고서는 그 다음엔 뛰라고 하니 다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정책이었던 거죠. 영어 교육 정책. 근데 이 영어 교육 정책이 그렇게 틀린 걸 지금 알아요. 야, 영어를 이렇게 말하기와 듣기와 말하기로 바꿔야 된다. 이거 알면서도 안 바꾸는 거, 알면서 틀린 거 알면서도 안 바꾸는 건 더 나쁜 거잖아요. 예. 참 이게 우리 이 영어 교육 그 정책에 이게 큰 아주 딜레마이죠. 계속 공부는 하죠. 정책을 연구하고. 그렇지만 바꾸질 못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래어 표기법 거기 국어연구원에 보면요. 큰 많은 얘기가 써져 있어요. 왜 이렇게 표기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답변이 뻔해요. 아주 진짜. 예.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상 이 5,000원입니다. 이거 커피 한 잔 값으로 해서 이거를 다 좀 국민이 우리 청장년이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5,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했는데 지금 좀 결정 사항이 좀 있어. 좀 어떻게 하면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좀 쓸 수 있도록 할까? 그걸 지금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시중에 출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아마 접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이제 챗GPT 3.5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돈 뭐 월 2만 원씩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무료로 쓰면은 상당히 도움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까지를 이제 펴냈고요. 그리고 이제 챗GPT한테 이제 한국인 영어 실패 원인을 물어보고 또 해결 방안은 뭔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익스포저는 이 영어의 노출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에 이제 챗GPT는 아주 그 구습적인 아주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답변을 늘어놓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좀 제한적인
이 노출, 영어에 대한 그런 게 있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죠. 지금은 무슨 제한적인, 내가 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영화를 통해서도, 영화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자주 볼 수 있어요. 옛날엔 영화관 가서 봐야 됐지만, 지금은, 내가 내 책상,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pronunciation challenges. 이게 이제 없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영어 교육에는 영어 원어민 파닉스에 대한 교육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는지 사실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영어 파닉스를 하는 선생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의문학적으로 그걸 갖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영어 훈민정음만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영어 훈민정음만이 영원어민 파닉스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근거를 아주 약하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렇게 헌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펴낸 사전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제가 그 외의 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영어 강사분들이 사실 많이 그 파닉스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파닉스를 이렇게 영어 훈민정음을 통해서 배우면은 그 다음엔 3689개 그 영어 훈민정음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들도 파닉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르치는 분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파닉스를 따로따로 다 알아야 돼요. 따로따로 다 외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파닉스는 외우는 게 사실상 뭐 처음에 조금 외우고 그 다음에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절로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문법 같은 경우는요, 이 그래머는 이거는 이게 말하는 데는 이게 그래머를 써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말 재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화예술적으로 말을 할 때는 이 어순이 이게 문법이 있으면 문법대로 하면 절대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써요. 문법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약간 좀 고려할 만하죠. 이게 실수할까봐 실수가 두려워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시조선 500~600년 동안에 이 체면 문화, 유교 문화 때문에 이런 것이 있죠. 질문을 또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